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똑똑한 12시 진행자 노종면입니다. 오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조합원 모시고 퀴즈를 함께 풀어옵니다. 시사 현안과 관련된 문제를 드리지만 간혹 엉뚱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더군요. 오늘 이 자리에는 박정하 조합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어디 사시는지요? 저는 지금 인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닉네임이 인천 달봉이님이시군요. 네. 뭐 하시는지요? 지금 저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은 휴가신가요? 아니요, 오늘 쉬는 날이라서.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 퀴즈, 규칙을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를 연속으로 맞추시면 전화 찬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지인께 모르는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12문제를 드리고요. 12문제 가운데 7문제를 맞추셔야 통과입니다. 7문제를 네? 맞추지 못하시면 증좌를 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됩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7문제를 맞춰야 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5문제까지는 틀려도 됩니다. 그쵸, 5개 이해하면은, 이 증자금을 미리 지금 제가 봉투에 담아왔습니다. 네. 많이 틀리려고 각오를 하고 나오셨군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똑똑한 12시, 오늘 세 번째 순서, 박정하 조합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푸실 준비가 되셨는지요? 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전국 고등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경북 청송여고가 있습니다. 이 여고 교장이 절대로 교학사 교과서를 바꾸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갑재 월간조선 전 대표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조갑재 전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이 학교, 그러니까 경북 청송여고는 전체주의적 마녀 사냥에 굴하지 않는 마지막 잎새 같은 존재라고 극찬했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조갑재 전 대표의 말에 나오는 마지막 잎새, 소설의 제목이죠. 이 마지막 잎새는 누가 쓴 것일까요? 1번 알퐁스 도데, 2번 톨스토이, 3번 도스토예프스키, 4번 오헬리. 2번. 톨스토이요. 아닌가? 네, 오늘 똑똑한 12시 사상 처음으로 첫 문제를 틀리셨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알퐁스 도데,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오헬리. 그냥 2번으로 할게요. 마음 비웠습니다. 네. 정답은 오헬리입니다. 마지막 비슷한 제목으로 혹시라도 마지막 수업을 떠올리시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 답도 피해 가셨고요. 마지막 수업은 알퐁스 도데, 그리고 마지막 잎새는 오헬리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빗나간 수요 예측으로 누적 적자에 시달리는 신분당선이 정부의 마지막 중재마저 실패로 끝나면서 파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명이 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40명도 안 탔다는 얘기죠. 인천공항철도도 이 모양이었습니다. 수요 예측을 무려 20배나 뻥튀기를 했습니다. 수요 예측은 발주처와 사업자 양쪽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업자 측 발주를 통해 수요 예측을 하는 용역기관들 역시 바로 이곳의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기초자료로 해서 작성을 한다고 하는군요. 이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한국개발연구원, 2번 한국개발세발연구원, 3번 한국교통연구원, 4번 삼성경제연구소. 3번이요. 한국교통연구원이요? 네. 정말이요? 네. 정답입니다. 자, 3번 문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원로 목사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한 여성이 불륜 의혹을 제기한 장로들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파리의 나비 부인 저자 정귀선 씨가 순복음교회 전 장로 이모 씨와 하모 씨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책 제목에 등장하는 나비 부인은 푸치니가 작곡한 오페라로 일본을 배경으로 삼은 것이 특징입니다. 총 2막짜리 오페라라고 하는데요. 주인공이 남녀죠.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1번 목사와 성악가, 2번 미군과 일본 여성, 3번 사이비 종교 교주와 대통령의 딸, 4번 곤충 채집가와 비행소녀. 답 2번으로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나비 부인은 게이샤, 일본 유흥업소 여종업인 어린 여성과 주둔 중이던 미군 해군 장교와의 사랑을 다룬 그런 오페라라고 합니다. 4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 문제 틀리고 두 문제 내리 맞추셨어요. 4번 문제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국가정보원 요원이 야당 소속인 시장을 최근까지 사찰하는 등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대학 부총장을 만나 야당 소속 시장의 논문 표절 문제를 거론했다고 하는군요. 국정원 직원은 가벼운 담소 중에 나온 말이지 정보 수집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국정원 쪽 주장과는 달리 성남시장 측은 국정원 요원이 표절 논란 심사 과정에 관심을 표명하며 아예 논문을 달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을 어긴 불법 사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국정원법을 보면 국정원 요원은 몇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골라달라는 문제입니다. 1번 공직자 혼외 자식 확인, 2번 대공 정보 확보, 3번 야당 인사 망신 주기, 4번 댓글을 달기 위한 자료 확보. 답은 2번인데요. 왜 자꾸 4번을 하고 싶죠? 정답 2번입니다. 이 문제 출제를 김용민 PD가 하는데요. 이건 뭐 맞추라고 거저 주는 것 같습니다. 조합의 이익에 배치되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국내 정보 대상은 이렇습니다. 대공, 그리고 대정부 전복도,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방지, 이와 관련된 것들만 수집을 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5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상파 방송들의 국내외 위성방송과 군 통신망 등에 쓰이고 있는 무궁화 5호 위성의 전력 공급 장치 일부가 고장난 채로 운용 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한쪽 태양 전지판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채 6개월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아직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KT의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 앞서 예고드린 대로 엉뚱한 문제를 드립니다. 네, 지금 노래 한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네, 뭐죠? 인공위성이라는 팀의 노래라고 하는군요.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래 내용을 들으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처럼 악기 없이 목소리만으로 화음을 맞춰서 부르는 노래 또는 그렇게 부르는 노래 창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카펠라? 네, 정답입니다. 혹시 아카펠라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요? 지금 단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거? 어원을 말씀드리면 그 단어의 원래 뜻을 말씀드리면 카펠라는 이탈리아어로 교회를 뜻한다고 합니다. 아카펠라는 교회식으로라는 뜻이라는데요. 중세 교회에서 대개 반주 없이 합창을 했던 데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교회 음악에는 반주가 한나 정도가 쓰이거나 뭐 거의 안 쓰인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찬양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는군요. 네, 정답 아카펠라 잘 맞춰주셨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네, 똑똑한 12시 보이스투맨의 예스데이 듣고 왔습니다. 자, 6번 문제를 풀 차례인데요. 지금 5문제 푼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한 문제 틀리고 4문제를 내리맞추셨습니다. 전화 찬스를 쓰실 수 있고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적절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쓰셔도 저희가 굳이 쓰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네. 자, 6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 고모이자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의 사망설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희는 지난해 9월 북한 정권 수립 65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에서 남편 장성택과 함께 참석한 것을 끝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문들은 이에 대해서 장성택 처형 직후에 자살 또는 심장마비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김경희, 김일성의 딸입니다. 김일성의 딸 김경희는 김경희의 생모는 누구일까요? 어떤 어머니인지를 여쭤보는 문제입니다. 1번 김정숙, 2번 김성애, 3번 성혜림, 4번 제갈성을 가진 모 여성. 3번? 성혜림? 네, 오답입니다. 정답은 1번 김정숙. 김경희는 김일성과 김정숙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김정일, 김만일. 이들의 여동생이 바로 김경희입니다. 정답으로 골라주신 성혜림은 김정일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지문에 나온 김성애는 김일성의 후처입니다. 7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이 법정에서 자신을 상대로 상속소송을 제기한 맏형 이맹희 씨의 화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유로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니다. 삼성그룹 승계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화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건희, 이맹희 두 사람 모두 이병철 회장의 아들인데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죠. 네. 이맹희 씨의 아들은 다음 중 어떤 기업을 경영하고 있을까요? 어떤 기업의 회장일까요? 1번 신세계, 2번 보광그룹, 3번 중앙일보, 4번 CJ. 2번. 네, 틀렸습니다. 2번 보광그룹하고 3번 중앙일보. 원래는 그 홍석현 씨가 소유하고 있다가 보광그룹과 중앙일보가 분리됐고요. 예. 그리고 신세계는 이병철 회장의 딸인 이명희 회장 소유고, 그리고 CJ가 바로 이맹희 씨 가문의 아들인 이재현 회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3문제 틀렸죠? 6번, 7번 연속 오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신중하게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쩌죠? 8번 문제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전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마음을 비우신 출연자와 이 퀴즈를 풀려고 하니까 흥이 안 나요. 앞으로는 이 봉투 안 갖고 오게 해주십시오. 8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썬더랜드가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열린 2013-2014 잉글랜드 캐피털 원컵 4강 1차전 경기에서 기성용 선수의 수훈으로 2대1로 이겼습니다. 썬더랜드는 2차전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상대한 팀 이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자, 문제는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현재 주장이 누구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1번 박지성, 2번 네마냐 비디치, 3번 웨인 루니, 4번 라이언 긱스. 4번? 라이언 긱스. 줄줄이 틀리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정답은 2번 네마냐 비디치. 이 선수는 세르비아 대표 선수 출신이군요. 자, 지금 네 문제 틀렸죠? 네, 한 문제만 더 틀리시면 됩니다. 네. 네, 목표가 고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이자 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전 백성문화대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정에 얽힌 사회 현상을 살펴본 책 신이 된 대통령을 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유진 구미시장은 작년과 재작년 추모 행사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자, 뭐라고 묘사를 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반인 반신, 2번 반신 반인, 3번 반신 반의, 4번 친박연대, 4번 월산 명박. 1번 반인 반신 하겠습니다. 아,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네. 네,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반신 반인과 같은 뜻이죠. 다만 표현을 묘사한 표현을 고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반인 반신만 정답입니다.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문제 남았고요. 틀릴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 있습니다. 10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CBS 등 종교방송의 보도는 허용하고 증권 연예 프로그램 사업자의 보도는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CBS에 나와서 종교방송은 나중에 정상적으로 해줄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매체들은 가이드라인과 법제도를 통해 정상화시킬 것이라며 CBS를 제외한 일반 등록 PP들은 분명 제재가 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종교방송이 여럿이 있죠. 지상파 라디오 방송을 기준으로 할 때 종교방송을 가지지 않은 종단은 다음 중 어디일까요? 1번 개신교, 2번 불교, 3번 천주교, 4번 원불교, 5번 증산도. 질문 다시 드릴까요? 1번 개신교, 2번 불교, 3번 천주교, 4번 원불교, 5번 증산도. 세 개는 확실히 알겠는데 두 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문제된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어느 종교와 어느 종교가 지금 헷갈리십니까? 증산도가 답일 것 같긴 한데. 정답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예, 하나만. 정답 5번 하겠습니다. 네, 잘 찍어주셨습니다. 개신교, CBS와 극동방송이 있고요. 그리고 불교는 불교방송, 천주교는 평화방송, 원불교는 원음방송이 있습니다. 증산도는 지상파 방송은 없고요. 케이블 PP 방송을 하고 있답니다. 상생방송이라고 하는군요. 자, 11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결혼 이주민 등 한국 국정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이 창설하는 성과 본이 월 평균 6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희귀성이 꽤 있죠. 이 성들 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 없는 성을 골라달라는 문제입니다. 1번 좌씨, 2번 뇌씨, 3번 삼씨, 4번 붕씨. 전화 찬스 쓰겠습니다. 네, 어떤 분을 전화 연결하실 예정입니까? 평소에 박학 다식하고 이제 많은 관계가 있고요. 네. 저희 조합원이고. 네, 그래요. 네. 잠시 후 어떤 관계신가요? 같은 조합원 관계입니다. 우리 조합 활동을 하면서 하셨군요. 그렇죠. 네. 우리 박정아 조합원께서는 국민TV 조합에 언제 가입하셨어요? 저는 여기 계속 트위터 같은 거 활동 많이 이제 관심 있게 보다가
개국하고 나서 4월에 가입했어요. 네, 비교적 초기에 가입을 하셨군요. 저 항상 이제 트위터나 페북 보면서 현안이나 이런 걸 이제 늘 지켜봤었고 지금 그전에 저희 나는 고객 꼼수다 전화기의 방송 전원이 꺼져 항상 있습니다. 애청했었거든요. 잠시 후 그러면서 다시 이제 걸어주시기 아무래도 바랍니다.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국하는 것도 알게 됐고. 네. 전화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하던데요. 전화기를 꺼놓으셨다는데. 이런 네, 방송 출연을 거부하신 겁니다. 세상에나 어제까지는 철떡같이 약속을 했거든요. 네. 전화 찬스는 자기한테 배신을 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 사실 믿으면 안 돼요. 네, 늘 경계하고 의심하고 설마하다 당합니다. 혹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인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언론인은 그래야 됩니다. 언론인은 설마하다가 늘 당해요. 혹시 하는 마음으로 취재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뉴스 소비자들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언론인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떡하죠? 좀 어려운 문제라서 전화 찬스를 쓰시려는 것 같은데 생각할 시간을 잠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11번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좌씨, 2번 뇌씨, 3번 삼씨, 4번 붕씨. 자, 이 문제를 놓고 박정아 조합원께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가 전화 찬스. 조금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연결하지 못했던 전화 찬스를 쓰시겠다고 합니다. 어느 분을 연결하실 예정이죠? 역시 조합원이시고요. 네. 일단 들어보시면 아실만한 분이실 겁니다. 네, 우리 열혈 애청자들께서는 아실만한 분이라고 합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는 국민TV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박정아 씨를 아시나요? 네, 잘 압니다. 박정아 씨께서 뭔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는 똑똑한 12시 예. 시사 퀴즈 문제를 풀고 있고요. 네. 네, 지금 박정아 씨께서 모르시는 문제가 나타나서 문제를 지금 전화 연결하신 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저는 조합원이고요. 네. 예, 정한숙 큐브라고 합니다. 네? 큐브예요. 정한숙입니다. 정한숙 씨요? 예. 네. 자, 문제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참고로 이 문제 틀려주셔도 저희 조합 차원에서 크게 나쁘지 않아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결혼 이주민 등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이 창설하는 성과 본이 월 평균 6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희귀성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성이 아닌 것을 골라주십시오. 1번 좌씨, 2번 뇌씨, 3번 삼씨, 4번 붕씨. 예, 저는 4번인 것 같거든요. 붕씨요? 예. 뇌씨가 있던가요? 전에 TV에서 좀 오래됐는데 그 희귀성에 대해서 방송하는 걸 본 것 같은데 네. 뇌씨, 용씨, 곽씨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봤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붕씨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일부러 틀리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중저희. 굴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4번. 네, 정답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정아 씨. 네. 네, 좋은 친구분을 두셨습니다. 전 지금 안 들려서 못 들었어요.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4번 붕씨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좌씨는 중국 노나라 때 태사 좌구명에서 비롯됐다고 하고요. 뇌씨는 옛 문헌에는 나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1960년도 국세조사 때 처음 발견된 성씨라고 합니다. 당시 충북의 한 가구, 경기도의 한 명 등 모두 5명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삼시는 꽤 역사가 오래된 성씨라고 하는군요.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고요. 이미 증자회 기회는 놓치셨습니다. 벌써요? 네. 지금까지 4문제 틀리셨고, 네. 7문제를 이미 맞췄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 문제는 증자 여부 관계없이 편안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경찰의 불심 검문이 이전 정부에 비춰볼 때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지역 경찰이 휴대용 신원 조회기를 이용해 신원 차량 조회를 한 건수는 444만여 건이었습니다. 이는 2012년 202만여 건, 2011년 259만여 건에 비춰볼 때 배 가까이 많은 것입니다. 불심 검문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불심 검문하려는 경찰에게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소지품 검사를 할 때 경찰은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않으면 만져만 볼 수 있다. 3번. 경찰이 임의동행하자고 할 때는 그 목적과 이유, 장소를 말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의동행해서 경찰에 갈 경우 최대 10시간까지만 조사할 수 있다. 자, 이 4가지 설명 가운데 불신 검문, 임의동행과 관련해서 틀린 내용을 골라주십시오. 2번이요. 네, 틀리셨습니다. 소지품 검사를 할 때 경찰은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요. 제시하지 않고 검사를 하려고 할 때는 뒤져서는 안 되고 이렇게 만져볼 수만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만진다는 게 왜 남자 경찰이 여성을 상대로 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진다는 걸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네. 잠깐 했어요. 예,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사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영장이 있어도. 네, 그건 영장이 있어도 안 됩니다. 네. 네, 정답은 4번이고요. 네. 임의 동행해서 경찰서로 동행이 갈 경우에는 최대 6시간까지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퀴즈 모두 체포영장을 만약에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묶어둘 수가 있습니까? 48시간. 구속영장은? 구속영장은 이제 계속 구속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단장님은 가둬놓고. 이쪽에 대해서 참 잘하시는구나. 당해봐서요. 네. 자, 오늘 모두 12문제를 풀었는데 7문제에 맞춰주셨고요. 5문제 틀렸습니다. 증자하실 기회를 아깝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그럼 봉투는 제게 개인적으로 주시면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TV 개국을 위해서 기묘하게 쓸 생각도 있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그 박정아 조합원께서는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조합원이 되셔서 조합에 큰 기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번 편성 개편도 좀 남다르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1월 6일부터 시작된 편성 개편 방송 내용 어떻습니까? 계속 발전해가는 모습들이 보여서 일단은 아주 긍정적이고요. 또 저녁 시간에 너무 직원도 숫자가 많지가 않잖아요. 저희 방송이. 네. 방송 인원들 적은데 항상 힘들게 일하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네. 경무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근데 방송 시간이 지난 방송 때보다는 약간 줄어들었잖아요. 네. 아침에도 새벽에 5시부터 하던 거 1시간 줄였고요. 특히 저녁에 9시부터 방송이 다 없어진 것처럼 처음에 느껴졌거든요. 네. 완전히 9시부터 12시 무슨 음악만 틀어준대? 막 이런 처음에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월요일 날 첫날 방송은 제가 회식이 있어서 못 듣고 어제 처음 들었거든요. 대폭발이던데요. 혹시 이 담당 PD님이 그 댓글들을 다 보시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네, 일단은 댓글 개수만 보더라도요. 팟빵 댓글이 이틀 동안 2,800개가 넘었고요.
단장님이 하신 프로가 몇 달 됐죠? 만 넉 달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17,000개 정도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거에 비하면 아주 놀라운 반응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냥 다 접고 노래만 틀까요? 항상 저희 국민TV 방송이 좀 무거운 주제를, 왜냐면 이제 현실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언론의 그 표상이 되고자 하다 보니 이제 좀 현 시국의 어둠을 자꾸 이제 토로하고 얘기하다 보면 욱해갖고 진짜 격한 말들도 많이 나오는데 네. 가끔 이런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도 된다고 하잖아요. 음악 네. 치료사라는 직업도 있듯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편성 개편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간파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다른 청취자분들께도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뭐 편성을 일부 줄인 것은 방송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TV 개국까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취지를 또 좋은 측면에서 바라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김용민 PD께서 더 좋은 노래 선곡해서 더 좋은 반응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똑똑한 12시 세 번째 순서였습니다. 박정아 조합원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역시 증자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시사 현안의 밝은 모습, 그리고 또 우리 편성에 대한, 방송에 대한 관심, 깊은 관심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시 15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